네, 안녕하세요. 흔치 않은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화질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최근에 제가 M1 칩이 탑재된 ARM 기반의 M1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랑 그다음에 인텔의 i9이 탑재된 아이맥의 성능 비교 영상을 3개 정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정밀한 비교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주로 쓰는 몇 가지, 요즘은 뭐 온라인 강의 주로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를 여는 그런 시간, 그다음에 물론 엑스포트 할 때도 시간 차이가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여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놀랍게도 M1 칩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매트랩 코드 중에서 제가 네트워크의 소위 주변부랑 중심부, 그러니까 코어랑 프리퍼리 구조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로 돌려본 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구로서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엠니스트라고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쓴 거, 필기한 거를 숫자를 0에서부터 9까지 자릿수를 디텍트하는 그런 인공신경망으로 디텍트하는 게 있는데 그거 코드를 돌려보고 비교한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M1이 더 빠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네이티브로 안 돌아가는 매트랩이나 엠니스트 코드가 그런 경우였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두 개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M1을 탑재한 맥북 프로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뭐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리뷰를 처음에 봤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놀랍진 않은데 좀 더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좀 제 뒤에 연구실 배경도 적나라하게 나오고 하는데 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찍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당연히 이거를 그래도 좀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면은 아이폰이랑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 같은 거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게 사실 제일 큰 이유인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어떤 자세로 이거를 찍고 있냐면 연구실에 소파가 있는데 1인용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실 소파에서 그냥 무릎 위에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M1 맥북 프로를 올려놓고 그걸로 그냥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냥 자체 마이크고요. 이 화질이 좀 안 좋은 이 캠도 그냥 M1 탑재한 맥북 프로에 있는 캠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맥을 포함해서 많은 노트북을 써왔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편한 자세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배터리 시간 같은 거 걱정 거의 안 하고 쓸 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 아닌데 써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스펙상으로 뭐 배터리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더라, 발열이 거의 안 난다더라, 그런 거는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제가 그래도 이거 몇 주 써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에 그냥 노트북을 제가 뭐 여러 가지 크기를 써봤고 최근에는 큰 것도 써봤지만은 이게 단순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써봤던 노트북 중에 아마 제일 작은 거는 예전에 썼던 맥북 에어 11인치짜리일 텐데 휴대성은 되게 좋은데 인텔 CPU를 쓰다 보니까 발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 우리가 뭐 정확히 뭐 비슷한 칩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이패드를 쓰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배터리 성능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상 위에 놔두고 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컨텐츠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논문을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게 배터리에 대한 걱정 없고 막 걔가 뜨거워질 거를 별로 걱정 안 하고 쓰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쓰는 대부분의 폰이 그럴 텐데 노트북을 최초로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술적인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본 몇 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자료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복습 비슷하게 하기도 했던 쿠도캐스트라는 팟캐스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팟캐스트 치고는 흔치 않게 되게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이 다룬 IT 뭐 그런 문화 쪽 그런 팟캐스트인데 거기 출연자 중 한 분께서 몇 년 전부터 맥이 ARM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처음에 M1 칩이 나왔을 때 나왔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뭐 쿠도캐스트
팟캐스트 안에서는 ARM 노래라고 불렀던 다시 한번 불러본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ARM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테일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뉴럴 엔진이란 게 들어간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기계학습 말씀도 드렸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이런 기계학습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컴퓨팅에 있어서 그런 뭐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게 포함된 그런 뉴럴 엔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뭐 같은 에피소드인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에피소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발열 문제로 제가 이거를 최초로 무릎 위에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랩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최초의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관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전력 효율이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전력 효율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을 100% 비슷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발열을 기반으로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용호수님이라는 유튜버께서 최근에 M1 칩에 대한 거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그분이 뭐 이런 그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컴퓨터 쪽에 완전히 그런 구조적인 쪽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설명의 앞뒤가 약간은 바뀐 부분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이 열이 적게 나는 걸로부터 성능이 좋다는 결론 내리셨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효율과 일과 뭐 열에 대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 그런 열역학 법칙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열이 적다는 건 효율이 좋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 결론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분이 그 영상에서 조금은 이걸 섞어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이쪽 전문가 분들께서 더 좋은 견해를 들려줄 수 있을 텐데 그거랑 제가 바로 어젠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콜드 퓨전이라는 채널에 있는 영어로 된 자료인데 그것도 이제 M1 칩에 대해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소위 배터리 앵자이어티라고 부르는 이 배터리 충전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는 게 되게 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써오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전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노트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력 효율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다른 컴퓨터와 이 노트북을 갖고 같은 일을 할 때 저희 집에 거실 쪽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제가 어제 흥미롭게 봤다는 그 다큐멘터리 그 콜드 퓨전 채널에 나오는 것도 대충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어느 정도냐면 소위 월 차저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꽂아야 되는 그 125W 정도의 그런 전력을 쓰는 비슷한 연산을 ARM 칩, 이 M1 칩 같은 경우는 뭐 5W 정도에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25배 정도 되는 차이인데 그래서 이 정도로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진화 과정에서 소위 상동기관이라는 게 있고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는데 이름이 왜 기억이 나는지도 신기한데 제가 쓸데없는 걸 잘 기억해가지고 상동기관이란 거는 진화 과정에서 발달 기원 같은 건 비슷한데 기능은 굉장히 달라진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상사기관은 기원은 전혀 다른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M1이라는 걸 탑재한 이 컴퓨터들, 애플의 컴퓨터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런 ARM 칩 기반의 많은 다른 컴퓨터들이 나오겠죠. 그거는 인텔 기반의 소위 X86이라고 불리는 그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상사기관의 느낌이 듭니다. 아예 설계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죠. 컴퓨터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일들은 그대로 가야 되니까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상사기관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뭐 자동차에 비유한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이 뭐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하이브리드를 운전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대가 열린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저처럼 그 네트워크 과학이나 이런 데이터 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쪽에 속하고요. 앞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계학습 관련해서는 많은 걸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그냥 일개 사용자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애플하면 뭐 소위 감성 그렇게 접근해서 되게 그런 표현은 저도 싫어하는데 이거는 감성이 아니라 무릎의 온도로 느낄 수 있는 실제 템퍼러처랑 관계된 겁니다. 효율과 템퍼러처랑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은 모든 게 빠릿빠릿하고 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컴패터빌리티 같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유일한 게임인
98년도에 나온 엄청난 민속놀이가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고 리그도 열고 있습니다. 그거 리마스터 버전이 아직 안 돌아갑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사용자층이 별로 안 겹쳐요. 저처럼 그 M1 맥북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서 아마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제외하면은 뭐 사실 앞으로 좀 더 써봐야겠지만은 뭐 약간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새로운 기계를 재미있게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